저기 질문 드릴까? 나충하 부장님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야 되겠어요. 사실 지금 분위기 많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시기에 사후기 성능 개선 이거를 지금 탁 들고 나온 이유를 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발전소가 이제 건설되고 나서 이제 30년 정도가 설계 수명인데, 이제 밖에서 아시는 분들은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 이제 설계 수명이라는 것은 발전 설비의 공급사가 한테 이제 저희들이 발전 설비를 건설할 때 악조건으로 운전돼도 30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공급을 해라라고 하는 게 설계 수명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 수명을 다음에 발전소를 폐지해라 이런 건 없고요. 그 발전소의 그 가동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기동 전기 횟수에 따라서 설계 수명이 조금씩 줄어드는데요. 이제 가동 시간이 짧고 기동 전기 횟수가 적으면은 40년, 50년도 운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발전소가 30년 정도 운영이 되면 이제 당초 건설 당시에 그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경제성이 좀 결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능 개선을 하게 되는데요. 성능 개선을 보령 3, 4, 5, 6호기가 이제 93년, 94년부터 이렇게 준공이 돼서 쭉 운영해 오다가 이제 약 20년 정도 시점에서 저희들이 수명 진단과 이제 노후 정도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성능 개선을 할 것인지, 성능 개선을 해서 하고 나면 또 얼마 정도의 수명을 연장해서 운영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당초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이 계획이 돼 있었고 2015년도에 보령화력 3, 4, 5, 6호기의 성능 개선 사업 기본 계획이 수립돼서 이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저희 내부 이제 이사회 의결까지 해서 진행하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건데 그 중간에 이제 2016년부터 이제 미세먼지의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정부가 이제 미세먼지 특별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석탄화력을 앞으로 축소하고 또 노후 석탄화력을 폐지하겠다 이런 그 정책으로 이제 그 시행이 되다 보니 4개의 호기를 다 성능 개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서 지금 현재 이제 보령 5, 6호기는 LNG 대체 건설로 저희들이 정부에 의향서를 냈고요. 보령 3호기는 이제 2015년도에 돼서 이제 계약이 돼가지고 2018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8월에 9월에 그 공사가 착공돼서 이제 연말 12월 말 정도면 이제 그 정상 가동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너무 뒤에도 지금 하실 말씀이 알겠습니다. 네. 지금 결국 지금 이제 부장님 말씀은 지금 4호기 성능 개선 문제가 지금 갑자기 들고 나온 문제가 아니고 이미 3, 4, 5, 6호기 계획에 있던 것이 잠깐 보류가 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4호기 성능 개선 사업을 하게 됐다. 계획된 사업을 지금 하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말씀 지금 나누신 중에 우리 나부장님께, 나충하 부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제 우리 그 탈석탄 대책위 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성능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설계 수명 30년은 기계적 수명이지 발전사 수명과 좀 다르다는 의견처럼 성능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한편으로 수명 연장이 목적이지. 그래서 이거를 말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시민들 입장에서 또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어떠세요? 수명 연장이 목적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맞습니다. 맞고요. 그걸 이제 저희들이 사실 진솔되게 말씀드리면 수명을 연장을 하려면은
과거 설비를 그 단순 수명 연장은 저희들한테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비를 요즘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적용해서 설비 성능을 업을 시키면 거기에 들어간 투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투자비를 해소하려면 발전기 운영 연한을 좀 늘려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성능 개선을 하다 보니 그 투자비가 들어가는 그 부분 때문에 매몰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수명을 일정 기간 동안 연장을 해서 투자비를 회수를 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일정 기간 연장이 되면은 그 뒤에 이제 발전소를 이제 폐지 절차를 또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 3호기가 이제 그렇게 돼서 성능 개선이 이미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고 이제 4호기가 남았는데 5호기는 이제 그 LNG 대체 건설로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당초 계획했던 4개 호기를 중에 2개 호기는 이제 LNG 대체 건설로 가고 2개 호기는 3호기는 지금 현재 이제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고 4호기가 남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발전소는 보령 1, 2호기, 보령 3, 4호기, 보령 5, 6호기, 보령 7, 8호기 이런 형태로 2개 발전소가 짝으로 이루어졌어요. 건설할 때부터. 그러니까 발전소가 한 개 호기를 단독으로 운영하려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기능적으로 서로 지원하고 백업 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건데요. 샴쌍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는 하나인데 몸은 2개고 팔다리는 각각 하나씩밖에 없는 그런 설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왜 그렇게 설계를 하냐면 건설 당시에 단독 설비로 운영을 하면은 운영 자체 효율성도 떨어질 뿐더러 단독 설비를 운영하다 보면은 설비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개 호기를 동일 설비로 만들어서 그 설비 운영의 안정성도 기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 그 다음에 이제 정비의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기하기 위해서 애시당초 개념 설계를 2개 호기를 하기 때문에 4호기를 하고 싶어도 4호기를 LNG 대체 건설을 바꾸고 싶어도 그 설비를 다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보일러나 환경 설비들은 이제 철거가 가능한데 앞에 샴쌍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공용 설비들하고 그 머리에 뇌를 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설비를 철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게 성능 개선을 해서 설계 수명을 10년, 15년 연장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회사의 이익과도 마주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상 요즘 저희 대한민국의 발전 설비의 그 용량이라고 할까요? 아직 예비율 많이 남기 때문에 뭐 1, 2호기 폐기 뭐 두세 개 폐기해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용량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죠. 그럼 결국은 회사의 우리 그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회사의 수익을 챙기는 것 아니겠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또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편상범 우리 전 부의장님께서도 뭐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시죠. 지금 그 나춘하 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성능 개선은 지금 현재 그 금년 2월달에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5개 발전 사업에서 잠정적으로 유보돼 있죠. 이제 유보가 아니고요. 그 타사는 이미 이제 성능 개선을 않기로 다 결정이 나왔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그 4개 호기 계획된 것 중에 보령 4호기까지는 불가피성이 있으니 2개 호기만 그 성능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중부발전소에서 이미 3호기서부터 6호기까지 성능 개선을 하겠다고 그 설계 용역비가 280억 중에서 지금 43억인가 45억인가 이미 지급돼 있죠. 네, 그 기존에 이제 용역 진행한 그. 근데 타 발전소는 성능 개선 사업에 지금 5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갔는데 중부 발전소만 지금 43억, 45억 정도가 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불
성능 개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능 개선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이 사업 계획서상 목적은 대기 환경 개선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면 연장을 해서 그 성능을 개선하는 게 주 목적으로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능 개선 아니 수면 연장 없이는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 사업의 성능 개선을 추진하는데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수면 연장이 만약 정부로부터 안 된다는 때 혹시 그동안 그 폐지 설비되는 이런 예산, 좌초 예산이 막대한 피해를 보지 않나 이 부분도 제가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중청남도 미세먼지 배출 기준이 강화돼서 오염물질 그 배출균이 엄격히 설정되다 보니까 부득불 3호기서부터 6호기까지는 위반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능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영역비 문제는요. 그 2013년부터 저희들이 그 이 사업을 준비했고 타사는 16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타사는 저희는 이미 다 그 이사의 의결까지 끝나고 정부 예탁까지 다 받아서 진행해 오던 찰나에 이제 그 미세먼지 특별 대책의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오리고기를 불가피하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LNG 북하로 대체하게 됐고요. 타사는 성능 개선 사업을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제 예탁받고 이사회를 갈는 와중에 그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다 사업을 접은 상태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령 3호기 네. 3호기는 어찌됐거나 지금 올해 성능 개선 올해 마치죠. 내년 초에 상업운전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예, 환경설비 보령 3호기는 주기기 성능 개선을 하면서 환경설비를 전면적으로 다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가 되고 아마 이제 다음번 공감 토크쇼 할 때 보령 3, 4호기에 가셔서 이제 그 대기오염 배출 물질이 나가는 그 수치를 보시면 피부로 체감하실 건데요. 보령 3호기가 성능 개선이 다 끝나서 이제 그 다음 달 말에 정상적으로 상업 운전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국내 석탄 발전기 중에 최고 수준의 그 발전기, 그러니까 환경성을 가지고 운전하는 발전기로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수도권 총량제 대상인 그 영호마력 발전소, 저는 안산 쪽에 이제 그 영흥도에 있는데요. 그 발전소보다도 더 낮은 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성보 부장님께 제가 한번 저는 전략부를 담당하셔서 전략적 접근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우리 그 나충하 부장님께서 그냥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뭐 끝까지 혼자 다 하실 것 같아요. 기회 안 들여버릴까 하는 생각도 막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보 부장님, 지금 사실 대외적으로 분위기 되게 안 좋잖아요. 더구나 저희가 보령의 입장으로서 또 충남도의 입장, 또 국가적으로 볼 때 이 성능 개선을 물론 예정된 계획이고 또 3, 4호기가 쌍둥이처럼 발전소가 운영되는 것이 효율성과 경제성 또 이런 것 기술적으로도 괜찮아서 가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 4호기 성능 개선하고 혹시 뭐 또 다른 목적이나 뭐 이런 거 있는 건 없죠? 그 부분은 라스마조 부장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정도이시죠. 그러면 지금 충남도나 국가의 탈석탄 정책에 반하는 지금 정책을 사실 오늘 공론화하는 거잖아요. 회사의 진정한 입장을 한번 전략적으로 말씀을 주시죠.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정한 전략이라는 건 전력 수급 계획에 이제 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제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역할이 이제 신규 사업을 이제 개발하고 그 부분을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까지가 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조금 이따 오동훈 실장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 조성국 부장님께는 아까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코멘트를 하다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어요. 오늘 말씀 주셔야 돼요. 그거 아셨죠? 저희가 지금 시민 여러분과 저도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정부가 지금 9차 전력수급 계획을 지금 받고 있죠. 다 받았죠? 받고 있는 중이죠. 네, 받아서 이제 12월 또는 내년 연초가 되면 제9차 전력수급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 보령 시민이라는 분들께 제공된,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한테 제공된 각종 정보를 종합해 보면 보령 125기 조기 폐쇄 문제 때문에 또는 조기 폐쇄 대책으로 LNG 대체 건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저희 시민들에게 계속 정보가 제공이 됐어요. 충남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사실과 다르네요. 조성국 부장님께서 풀어주시죠. 시민들께서 이해가 쉽게. 네, 저는 대체건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건설은 단순히 석탄화력을 LNG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석탄화력을 계속 운영하면서 그 석탄화력을 대체할 설비를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할 LNG 복합 설비가 건설이 완료되면 그 LNG 발전소를 가동을 함과 동시에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폐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정확한 대체 건설의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125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냐면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2017년 말에 확정이 됐죠. 거기에서 이제 폐지가 확정된 설비가 10개가 있습니다. 저희 고령 1, 2, 서천 1, 2, 삼천포 1, 2, 호남 1, 2, 영동 1, 2 이렇게 10개국인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2020년에서 19년 말이나 20년에서 22년 5월까지 폐지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9차 수급계획에서 저희들이 의향서는 대체건설을 125기를 냈습니다. 근데 대체건설을 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승인 조건이 이 설비가 석탄화력 설비가 폐쇄되기 전까지 대체 설비를 준공을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번에 2년간 17개월간 폐쇄 125 고령 125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정책으로 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금년 11월 1일 날 확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당초 22년 5월에 폐지하는 걸 20년 12월에 폐지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삼천포 1리도 비슷한 입장이고 호남 1리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20년 말 21년 초 이쯤에 다 폐쇄를 합니다. 그러면 현실성에서 아무리 빨리 대체 설비를 건설한다 하여도 이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폐지될 때까지.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 대체 건설의 의미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는 지금 보령화력 125기 조기 폐쇄에 따른 LNG 발전소 대체 건설이라는 의미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접근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그게 맞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정책은 보령 125기 관련한 대체 건설로 LNG 건설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이미 확정돼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건설 승인 조건에 이제 10개국이 8차 수급계획 받는데 10개국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난색을 표명을 했던 거고 그렇지만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대체건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활동을 해왔던 거고 다만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게 2020년 12월로 폐쇄가 확정된 것이 11월 1일 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 시민들께서는 보령 125기가 폐쇄가 되면 LNG 발전소로 대체 건설이 철거 후에 되거나 철거 전에 대체 건설을 시작하거나 하는 이런 어떤 몫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부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산자부의 생각은 보령 125기 관련한 LNG 대체 건설이라는 의미는 사실상 없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이미 정부는 반대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9차 전력수급 계획에 5, 6호기 LNG 대체 건설도 신청을 하신 거고 네, 그렇죠. 예. 네. 외부적으로는 보령 125기 관련한 LNG 대체 건설로만 지금 표명이 돼 있었는데 네. 이미
중부발전은 5, 6호기까지 LNG 대체 건설을 하겠다고 9차 전력수급 계획에 의향서를 제출하신 거죠. 예, 근본 구차수급 계획에는 저희 보령 5, 6호기뿐만이 아니고 네. 태양화력 3, 4호기, 그 다음에 당진 1, 4호기, 그 다음에 하동 1, 4호기 같이 모두 다. 예, 삼천포 5, 6호기까지 네, 그건 어차피 국가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또 한 번 짚어보면 내년 1월달이나 12월에 9차 전력수급이 확정될 때에 대체건설로 지목되는 발전이 LNG가 모력 인력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5, 6호기 대체건설 쪽으로 승인할 공산이 크다 네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죠. 예, 예. 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아까 우동훈 실장님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이거 충남도가 국가 정책에 반하는 4호기 성능 개선 네. 무슨 전략으로 이거를 지금 하시는 건지. 국가 정책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국가에서 탈석탄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문 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게 앞으로 3, 40년 동안 그 설계 수명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기가 이제 성능 개선이 이제 완료 단계이고 3호기가 성능 개선이 돼서 저희 실전한 뭐 이렇게 결과들을 보면 대기오염물질이나 미세먼지 배출량이 우리나라 그 LNG 복합발전소 평균 이하로 배출되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4호기도 환경설비는 똑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그 LNG 복합발전 수준 이하로 저희들이 유지할 그 목표를 갖고 있고 그런 충분한 능력도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호기는 이제 성능 개선해서 일정 부분 수명 연장을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LNG 전환 또 신재생 에너지 확충해서 에너지 전환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회사의 입장 확고하기 때문에 이제 4호기 성능 개선은 뭐 뚜렷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우은택 회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옆에서 안 기다렸습니까? 네. 4호기 성능 개선 저희가 이제 보령의 1, 2호기 조기 폐쇄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셨어요. 시민들께서도 많고 우리 뭐 해당 지역의 정치인들 또 행정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큰 무엇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4호기 성능 개선 언제부터 시작하고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일자리 부분 네 말씀 한번 주시죠. 이제 보령 3호기 성능개선공사 이제 총 투자비가 제가 이제 알기로는 3,200억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3,200억 원이면 이제 매년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10억 원의 이제 재화나 이제 이런 서비스를 산출하는데 몇 명의 이제 고용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통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3,200억 같은 경우 저희가 건설업으로 이제 적용해서 봤을 때 한 2,944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44명이 이제 또 거기에 또 부양 가족까지 저희가 감안했을 때 1인 가구도 있겠지만 이제 평균 3인 가구 정도로 이렇게 적용했을 때는 한 8,800여 명 정도가 이제 그 성능개선 공사로 인해서 그렇게 소비 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3인 가구 이제 월평균 소비 지출액이 한 307만 원 정도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저희가 이제 성능개선 공사로 인해서 이제 보령시에 소비 지출액을 이제 판단해 보면 한 1,000억 원 이상의 그런 소비 지출 발생 효과가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지역 경제에 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4호기 성능 개선 만약에 순조롭게 지금 순항을 하면 회사의 계획대로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시기적인 계획이 어때요? 네. 원래 당초 계획은 금년도 3, 4월경에 이제 기자재 계약이 되고 내년도 1월부터 내후년 1월부터 이제 공사가 그런데 착공된다. 당초 계획. 예. 근데 이제 만약 지금 현재 당초 계획 대비로 한다고 하면 한 1년 정도가 더 늘어지는 거죠. 기간이. 내년 뭐 봄 정도부터는 예, 내년 전적으로 내년 봄 정도
3사제 공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21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공사가 착공될 뭐 예정입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이 충남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했잖아요. 그죠? 아마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강화를 했는데 지금 사업의 성능 개선 이제 하고 나면 충남도가 제시하고 있는 배출 기준 맞출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당연하고요. 충남도가 배출량 기준 강화한 게 2018년도에 그렇죠. 이제 도 조례로 강화했는데 저희들은 환경설비 개선 계획을 언제 수립했냐면 2016년 말에 저희들이 대기오염물질 감축 로드맵을 처음 수립하고 2017년에 다시 수정했거든요. 그래서 충남도가 법을 강화해서 저희들 환경설비를 이제 한 게 아니고 정부가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되게 괴로워하시고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감에서 한국당의 그 김규환 의원이 지적을 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발췌해 왔는데 암모니아 분석기라고 있어요. 그죠? 요거 뭐 잘 실장님은 잘 모르시죠? 네, 부장님들 잘 아실 것 같아요. 김규환 의원이 지적을 뭐라고 했냐면 국내의 암모니아 분석기가 이 화력발전소와 안 맞는답니다. 맞지 않는 암모니아 분석기를 활용해서 현재 무용지물인데 이게 5년 전에 지적을 했었대요.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실태 조사를 했었고 대안 마련을 하러 각 발전사에 저기를 했는데 또 안 돼가지고 올해까지 국감에서 이게 지적이 됐더라고요. UV 타입으로 지금 국내 화력발전소에 암모니아 분석기가 돼 있는데 이게 레이저 타입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중부발전은 어떤 타입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지 둘 다 갖고 있고요. 둘 다. 근데 지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발전소에 있는 암모니아 측정기가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탈취 설비, 네. 질소산화물 제거하기 위해서 납스, 질소산화물에 암모니아를 집어넣어서 그걸 질소하고 물로 변환시키는 그런 환원제를 쓰는데 그 암모니아를 집어넣으면 암모니아가 과량으로 투입되는지 확인하려고 암모니아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설 감지용이고 그게 대기오염물질로 이렇게 나가는 걸 감시하는 게 아니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설비는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적합한 설비로 지금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또 한 번 하나 제가 넘어가서 어저께 그 뉴스들 우리 시민 여러분들 보셨죠? 네. 그 국내에 또 화두가 됐습니다. 장정마을처럼 우리 오천면에도 매미골 문제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혹시 오셨어요? 매미골 주민들 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꼭 물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오포 1위 매미골 마을에 40세대 주민이 살고 계시고 현재 68명 가운데 28명이 41%가 암 및 뇌혈관 질환에 피해를 보고 있다. 원인으로 연간 300만 톤이 야적되는 사탄 분진 두 번째 서천 화력발전소로 운반하고 있는 운반시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세 번째 북부 해처리장의 고도 문제 이걸 원인으로 짚으셨고 또 거경호 위원장님께서 암질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또 확인이 됐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고령화력은 북부 해처리장 원상 복귀해서 바람길을 터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어저께 방송을 통해서 하셨고 실제 매체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거 입장을 좀 한번 정리를 해서 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인데요. 그 암 발생 관계는 사실 역학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충남도에서는 그 3년 전서부터 지역 주민에 대한 발전소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차고 최종 결과는 21년에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발전소 주변에 어린이 건강 영향 조사를 또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매년 그 1년에 한 번씩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저희들 참석해서 결과를 듣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뭐 특별한 뭐 이렇게 인과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얘기는 없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아마 충남도의 그 건강행위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또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많이 안타까운데, 네, 우리 편 부의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그 성능 개선 사업 3호기에 대해서 성능 개선 완료 단계에 있는데 그 당시에서부터 중부발전에서 우리 시민들과 우리 주변 지역에 한 홍보, 약속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켜졌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오프닝권에 대해서는 그 제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해처리장이 그 2010년도 그 기간 만료될 당시에 7, 8호기 그 건설 당시 2010년도 기간이 만료되면은 우리 보령시와 협의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수립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충청남도로부터 또 10년 공시면 연장을 신청해가지고 지금까지 2030년까지 북부해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30년까지. 또 그런 거 우리 시민들이 이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신서천화력 1호기가 연료를 우리 그 보령아래 항로에서 탄을 싣고 와서 거기서 운반해 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 가능할까요, 이게? 아니, 우리 항로를 이용해서 탄을 싣고 와서 서천아래로 그럼 또 다시 바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간다. 그러면 우리 보령 시민들이나 우리 어민들은 바보인가? 어떻게 그런 계획을 어떻게 그렇게 세웠을까 하는 의아심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내가 보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호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중부발전이나 보령화력의 시민들에게 약속을 조금 지키지 않았던 부분이 북부해처리장 문제인가요? 그건 없고요. 환경협정 혹시 환경협정 관련해서 말씀이시죠? 환경협정은 나중에 그건 뒤에 말씀드리고 36호기 중심으로 성능 개선 사업한다고 우리 주변 지역에 설명을 주변 지역 4개명과 또 그 대천 1, 2동 그 공주대 산하하고 2018년도 18년도에 제 그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건 다 우리 중부발전에서 언론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럽니다. 보령관내 16개 읍면동에 대해서 2019년도 1분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보령 시민들이 의견을 낸지 안 낸지도 모르고 수렴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 설명할 때는 뭐 비산먼지 얼마 줄이고 또 뭐 원배수가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저탄장 있는 것을 옥내하고 하는데 뭐 5천억 들여서 뭐 2천 저탄장도 그래요. 저탄장도 다른 데는 이게 의무화 됐어요. 저탄장이 국가가 정부가 2025년도까지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는 서로 상호 환경부와 협의한다, 산자부가 협의한다 이렇게 조항이 있지만은 근데 저탄장 계획은 우리 여지까지 10년도 흘러오면서 그런 얘기 없고 다시 성능 개선이 나오면서 기존에 있는 저탄장 80만 톤 야적장을 갖다가 옥내화를 하겠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3호기 때 성능 개선할 때 다 나왔던 거거든요. 그럼 3호기 때 그럼 우리가 좀 다른 데도 빨리 해야 되겠다. 지금 다른 데는 2024년도, 2021년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령 중고발전은 그 2025년 상한까지 하겠다. 5년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가 정한 산자부가 정한 기간이고 의무화 기간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내가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3호기 성능 개선 사업 그 설명회 하면서 그때 확인형 평가도 해서 지역 주민 의견 수렴도 했고요. 그때 지역이 6개면 그리고 대천 시내 뭐 여러 개 동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 약속했던 게 그 황사람, 수소산, 먼지 등 대기오염물 배출량을 2015년 대비 2025년까지 80%를 줄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작년까지 저희들이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주셨느냐? 작년까지 저희들이 5,370억을 그 환경설비 개선에 투자했고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보령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35,000톤이었습니다. 근데 2018년 말까지 저희들이 감축한 게 21,000톤. 그래서 2018년에는 14,000톤 배출해가지고 59% 거의 60%를 감축했습니다. 진짜 저희들 직원들이 있는 그 모든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열심히 노력했고요. 그 양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모든 그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15년 대비 2018년에 감축된 양이 있는데 보령화력에서 주신 게 그 국가 전체 감축량의 한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령화력 우리 신보령화력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옥내전 탄자 문제는 저희들이 2024년까지 2,600억을 투자해가지고 조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까 그 저기 말씀하시던 우리 오 실장님 우리 오포리 마을 관련해서는 오포리 마을 관련해서는 충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주변 지역 주민 환경영향 평가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주변 지역 주민 건강영향 평가. 건강영향 조사. 그게 지금 매년 그게 주간 보고를 합니다. 매년. 네,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데 그럼 주민들이 이렇게 그 현재 불편하고 주민들이 지금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뚜렷한 어떤 그 유의미한 내용을 말씀하실 만한 것이 지금 현재는 없다 이렇게. 제가 그런 분야에는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요. 매년 충남도에서 그 건강영향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포리 주민들께서 특별히 그 건강영향 조사 하시는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그 추가적인 조사를 원한다고 그러면 제가 충남도에다가 그 추가적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충남의 이제 발전사들이 지역자원 주변 지역자원이 아니라 발주법에 따라서 주변 지역 인재 채용을 할 때 각종 우선 혜택을 조금씩 이렇게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우선 채용도 하고 그 발주법에 따른 인재 채용 비율을 발표를 했는데 태안화력이 0.05%이고요. 당진화력이 3.5%이지요. 그러니까 태안화력은 서부발전, 당진화력은 동서발전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부발전이 5년간 646명을 채용을 했는데 18명, 2.8%죠. 동서발전보다도 이제 떨어지죠. 물론 이제 중부발전이 여러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보령으로 딱 국한해서 퍼센트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발주법이 사문화된 그 의미 없는 법률 아니냐. 지역 주민을 위한 혜택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 발주법으로 현재 법률로 지역 주민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뭐 걸림돌 같은 게 있나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의견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홍택 부장님이 인재 채용이니까 저는 이제 인재개발실에서 이제 저희 이제 채용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뭐 정규직 단업을 담당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거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주변 지역 주민이나 이제 그 주민 자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대를 해주고 있고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상황이기도 해서
그 발전소 주변 지역이 그 반경 5km 이내로 이렇게 한정이 되는데 그걸 이제 보령지 전역을 한번 좀 확대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부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부적절하다는 그런 개선 조치구가 있어갖고 다시 이제 발전소 주변 지역 4개 면으로 이렇게 축소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 회사도 이제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만큼 이제 좀 뭐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좀 채용이 확대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 유공의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또 이전 지역 소재한 대학의 또 출신들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그렇게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조금 이제 방안 마련한다고 한다면 향후에 지속적으로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 결과를 보고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저희 보령시 같은 경우도 고령화도 많이 되고 또 젊으신 분들이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 실질적으로 발준법에서 정하는 지역인재 채용이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구조 아닌가 애초부터. 더구나 그것이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의 읍면동 5km이다 보니 그 확률은 훨씬 더 떨어지고 대상도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최소한 시군구로 확대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역에 저희가 이제 그 보령화력 1, 2호기가 조기 폐쇄가 결정이 나고 나서 사실 굉장히 염려와 걱정이 많은데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1, 2호기 폐기에 따른 LNG 대체 건설이 사실상 허울뿐인 지금 얘기가 됐고 결론적으로 5, 6호기 대체 건설이고 그럼 1, 2호기에 관련된 대체 건설이 정부가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발전사에서는 하고 싶지만 정부가 반대해서 정부에 반대해서 이거는 좀 어렵다 이쪽으로 지금 가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보령 1, 2호기가 중립 폐쇄가 되고 나서 보령투데이라는 신문에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양승조 지사, 김동연 시장 환영, 김태형 의원은 대안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정부 발표에 대책이 없어서 보령시도 매우 실망스럽다는 이제 분위기를 전환했는데 지금 이제 발전사에서 이 뒤에도 이게 보령화력 1, 2호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뭐 사실 4호기 얘기보다는 사실 저희 뭐 1, 2호기 많이 얘기하고 싶고 보령의 지역 경제가 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발전사에서 가지고 있는 1, 2호기 폐쇄에 따른 시간 계획, 그렇죠? 혹여나 지금 5, 6호기 대체 건설로 돼 있긴 하지만 5, 6호기 폐기구 대체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 6호기 지금 폐기 연도가 2025년이죠. 예정대로. 그러면 그 이전에 지금 9차 전력수급에 담기기만 하면 내년 또는 차후년 내라도 건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간 계획이 되는 것 같아요. 켜놓으시죠. 켜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 1, 2호기 대체 건설은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 부분은 제 9차 수급 계획이 확정되는 시기에 이제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이제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번 9차 수급 계획에서 신규 물량이 조금 있을 예정이거든요. 물론 신규 물량은 LNG 복합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신규 물량으로 신규 건설 물량으로 의향 조사를 할 때 다시 또 제출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것이 대체 건설하고 좀 다른 점은 많은 발전 사업자가 신규 건설 의향을 낼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경쟁을 해서 그 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만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보령 1, 2호기 같은 경우에는 LNG 복합을 건설하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부지가 있기 때문에 부지 구매비가 이제 세이브가 되고요. 또 송전설로도 기준에 갖춰 있고요. 또 취배수 시설도 기존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저희 뭐 각종 보조기기를 보령 1호기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LNG 복합을 1000MW를 건설하려면 계약적으로 신규 부지할 때 한 1조 2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령 1, 2호기 부지를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 계산으로 한 8,700억 정도는 건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신규 물량으로 신청을 할 때 다른 사업자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건설비가 많이 줄고, 물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전기도 더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또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보령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령 1, 2호기 관련해서 이렇게 대안과 대책을 모색하고 사실 있긴 한데, 충남도의 중부부서에 그제 제가 확인하고 직접 통화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충남도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요. 또 보령 1, 2호기 폐기에 관련해서 폐지가 되고 나서 또 그 내용을 내년도에 용역을 준답니다.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충남도가 보령시와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양승조 지사님이 지난번에 전기일보, 또 국감, 대전일보에서 통화할 때 그 인터뷰할 때 이런 내용을 했더라고요. 보령하루 1, 2호기가 조기 폐쇄가 되고 나면 그곳에 있는 간접 고용 인력, 직접 고용 인력은 중부발전이 회사 내에서 돌릴 것이고, 또 간접 고용 인력 등은 신서천 화력 시운전시에 그쪽으로 보내서 인력 배치를 해서 고용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저희가 보니까 그 보령 인력 빼다가 서천화력에 근무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보령시 대책인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중부발전 내에서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뭐 한계가 없습니다만은, 보령 1, 2호기가 갑자기 조기 폐기가 결정이 나고 나서 그 대안을 전혀 구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령에 근무하는 분들을 선서천 아래에 가서 근무하게 하고, 또 직업 전환을 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중부발전과 협의한 내용이 혹시 나가신 건가요? 이거 궁금해요. 일단 저희 지자체하고 저희들 이제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이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충남도 에너지 담당 팀장님하고 어제도 통화를 제가 했는데, 저희들이 대체건설은 이제 정부에 의향을 내고 정부에서 발표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신규 에너지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충남도도 뭘 도와주면 좋겠냐고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충남도나 보령시나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5.16기 대체건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2호기든지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보령 5.16기는 아까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 15년 정도 되면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가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대체 설비를 건설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유휴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보령 하용 내에. 근데 지금 저희들이 500메가와트 LNG 복합 딱 하나 들어갈 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5호기나 6호기 중에 한 대 대체 건설 받는 물량은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건설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대를 하더라도 그 건설 인력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럼 1, 2호기는 내년에 폐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체 건설은 21년 말이나 22년 초 되면 본격적으로 건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 인력으로 흡수를 하게 되고 보령에서 근무하면 되고요. 또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특조위에서 5조 3교대 쪽을 개설해야 되는 그런 이제 권고사항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령의 남은 호기에서의 그 교대 근무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대부분이 흡수가 되고, 다만 불가피하게 일부 인력만 이제 신서천이라든지 신규 사업으로 이제 전환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큰 걱정을 할 사안은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령 1, 2호기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사업으로 LNG 발전이 반영이 되게 되면 거기에도 또 1000메가와트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요.
5, 6호기도 이제 먼 차후의 얘기지만 5, 6호기가 폐지가 되고 나면 그 부지를 또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다시 신규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석탄에서 LNG로 줄기 때문에 LNG로 바뀌기 때문에 인력이 줄어드는 부분을 충분히 세이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여기 계신 주민분들이나 지자체들이 협조를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때 거기서는 지자체의 동의가 상당히 큰 비중의 점수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동의나 주민분들의 호응 없이는 사실상 사업이 선정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지역 주민분들이나 지자체에서 많이 도움을 주신다면 LNG 그 신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저 편성범 우리 부회장님도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 양승조 도지사가 그 인력 폐쇄에 따른 그 고용 인력을 서천하려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 부분은 저는 도저히 도지사로서 우리 보령 시기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폐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보령시도 미흡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미흡하고 또 중부발전도 탈석탄 탈원전 정책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나 저도 그 중부발전에도 원망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당장 2020년도 12월에 내년도에 그 삼천포 화력보다도 늦게 조금이라도 늦게 폐쇄한다고 형평성의 문제를 따지고도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폐쇄가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화력발전세가 약 한 12억 2천만 원, 또 내리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가 11억 한 3천만 원에서 23억 5천만 원이 다른 발전소가 쓰기 전에 폐쇄시키면 그만큼 우리 보령시 세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직장인들은 또 서천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 보령시에 거주하고 보령시에 있어야 될 분들이 서천으로 간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그런 말씀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중부 발전을 달리기 위해서 아랫돌을 빼다가 윗돌을 막는 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4호기 성능 개선 관련, 성능 개선 관련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는데요. 또 1, 2호기 조기 폐쇄에 관련해서 각종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봤고, 또 유관기관에 저희가 또 미리 알아봐서 또 어떤 대책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상 전반적으로 볼 때 크게 준비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19년 연초에 올해 연초에 충남도가 탈석탄 특위, TF 또 각종 기자회견, 또 유엔의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충남도가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정작 저희 보령 시민들과 이런 자리들이 좀 더 있었으면 했은 그런 서운함이 좀 있고, 지난번에 양승도 지사님이 충남의 15개 시군을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각 지역의 어떤 산업 충남도와 함께 해나가겠다는 이제 정책 발표회도 이렇게 하면서 가시는 분을 봤는데, 그때 저희는 이런 얘기 꼭 하실 줄 알았습니다. 보령의 인류 조기 폐쇄 관련해서 충남도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할 거니 우리 보령 시민 여러분께서 마음이 아프지만 좀 도와주시면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권이 확보될 겁니다. 근데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그 뒤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내용들이 뚜렷이 없었고요. 유관기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지역 경제를 걱정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편산범 부회장님께 제가
지금 보령시와 중부발전이 신보령 관련해서 지금 환경협정 준비하고 있지요. 예, 있는데 이게 원래는 신보령 인력이 건설 이전에 환경협정이 맺어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미뤄지고 있어요. 이미 7, 8호기 환경협정 때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뭐 열한된 말씀입니다만 이 주민들하고 약속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발전사가 문서로 남겨도 잘 안 지켜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예, 그 환경협정은 우리 시민과 우리 중부발전사의 약속입니다. 그 7, 8호기 때는 환경협정을 착공하고 5개월 이내에 환경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신보령은 지금 그 착공하고도 지금까지 협약하고도 자그마치 만 8년 동안 환경협정을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협정이라는 것은 뭐냐? 이 발전사가 운영하는 그 앞으로 예측하는 거, 예측했을 때 지역 우리 보령시의 그 환경이라든가 뭐 대기오염, 토질, 뭐 각종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협약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환경협정을 7, 8호 하면서도 맺어놓고 우리 시가 이제 중부발전 이행 않는 것을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환경협정은 보면은 그 우리 다시 말해서 7, 8호 환경협정이 2005년도 8월 17일에 체결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의원할 때 저도 이제 거기에 가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23조 사항에 터빈 및 발전기를 별도 방음덕기를 설치하고 변압기는 저소 운영을 하고 7, 8호기 연돌 및 건축물의 세체가 조화를 이루도록 1호기서부터 6호기까지 친환경 색채를 정비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인력으로 내년에 폐지하는데 인력이 연돌 그대로 있어요 지금. 연돌. 또 그 건축물을 그 덮개를 안 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지만 그 인력이 굴도 그 3호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그 친환경적으로 했는데 인력은 안 했어요. 그럼 인력은 그러면 그냥 내년에 부시고 마는 거예요. 그럼 그 예산은 제가 의원 그만두던 14년도에 이것을 질의하니까 2015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 벌써 4년이 또 올랐어요. 이런 부분. 또 우리 수산종로 배양장을 갖다가 2003년도서부터 옛날 배양장이 노후돼가지고 우리 환경협정을 하고 이행 각서까지 쓰면서 전면 개보수한다고 씁니다. 그때 당시. 전면 개보수는 아시다시피 전면 개보수는 있는 거 그대로를 완전 개보수였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언제까지냐? 2008년도 건설 기간 중. 그럼 7, 8호기가 2008년도에 준공됐으면은 그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러면 2003년도도 쭉 오다가 2017년도에 준공해가지고 방류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보령시도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를 갖다가 그 자리를 철거를 해가지고 거기다 소수력 발전소를 지어버렸어요. 그럼 우리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돼요. 우리 시는 거기도 건축물 승인 같은 거 다 해줬어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원배수 배양장을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중부발전 3억을 냅니다. 보령 수협이 3억 내고 우리 시가 1억 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전라북도로 방류 사업을 했습니다. 중부발전이 우리 지역한테도 안 주는 방류 그 돈이 자국세 43%를 주는 그런 돈이 전라도까지 방류가 됐다는 얘기. 저는 이건 안 맞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 아까 오은택 부장님께서 그 고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실제 신보령 우리 와이프 시민들이 하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정말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유치동의를 해줬습니다. 그게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이렇게 하자. 그런데 그때 당시 신보령에 우리가 우리가 요구해서 중부발전에서 보령하려 해서 그 수용 여부를 왔어요. 회신이 왔을 때 뭐라고 했느냐. 30%를 의무고용 먹었다고 왔어요. 그런데 협약서에는 의무자는 빠지고 30% 수준으로 고용하겠다 했는데 30% 수준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직원이 보니까 그 2018년도 말 그 846명 중 지역 주민 76명이더라고요. 그럼 11%죠. 아까 오영태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 지역 4개면은 태안하락이든 당진하락이든 다 서구발전에 이렇게 그 가산점 10%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서가서 2년간을 풀었습니다. 전체 보령시 전체로. 그런데 감사원에 이게 지적을 됐어요. 근데 지적됐는데 이 부분을 그때 당시 본사 협약하고 본사가 이전에 협약서에 명시를 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구두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본사 협약이 안 된 줄 알았어요. 그 본사 협약이 이미 다 돼버렸어요. 그 우리 시민들은 1, 2동이나 이런 주민들은 본사 협약이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저도 금년도서 충청남도로서 내가 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예를 들어서 이행을 못할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 시하고 또 상호 재협의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약속을 지키고 가야만이 우리가 중부발전을 발전사를 믿고 우리가 목숨 내걸던 환경피해든 건강이든 담보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상생하자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령시가 인구가 줄어들고 보령시 지역경제가 살려먹었다고는 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 발전소가 있고 또 상생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환경협정은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부발전시든 보령시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7년 8년 동안 그로 인해서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봤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분명히 누군가가 해야 되지 않느냐, 변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